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는 아까도 봤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심성이야. 마음이 도둑만보를 갖고는 절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주예요. 사주가 좋으면은, 물론 사주는 부모한테 타는 거야. 사주가 좋은 사람은 그래도 다 초년, 중년 이거 따져서 노후가 좋은 사람은 더 좋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건 성명이고 관상이고 수상인데, 이 딴 걸 모르는데 관상만큼은 심성이 나타난다는 걸 꼭 아세요. 그래서 관상학은 이거는 사람의 심리를 읽는 중요한 요인인데, 관상학을 언젠가는 우리가 하긴 할 건데, 관상학은 이거는 한 20시간은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눈, 코, 입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우선 간단하게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목구비라는 거예요. 즉 이목구비라는 건 이마하고 눈이야. 그래서 사람은 이마가 일단 번듯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마가 좁은 사람들은 역시 속이 좁다는 말이 맞고요. 눈이 초롱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틀림없이 그래요. 나쁜 마음 먹은 사람은 가만히 보면 눈에 핏기가 딱 돕니다. 눈에 나타나요. 눈에 살기가 돌아요. 눈이 크고 죽은 걸 떠나서 눈에 핏기가 싹 그리잖아요. 눈에 핏기가 있고 항상 눈이 충혈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기꾼 기질이 있는 거야. 남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야. 정직하지가 않는다는 게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상거래를 한다든가 눈을 보고 요게 도둑놈 같은 놈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이목구비를 보는데, 우리가 그 얼굴에 우리 오장육부가 있다고 우리가 오행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눈은 목이고, 코는 금이고, 귀는 수고, 입은 토고, 혀는 화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행의 의미를 표시해요. 그러니까 코가 큰 사람, 코가 너무 큰 사람들은 폐병 환자라고 그래서 옛날에 이거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하나 따질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눈은 어떠냐, 코는 어떠냐, 이걸 하나하나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당이지만 여러분들 귀를 이렇게 해보세요. 귀를 이렇게 해서 귀를 볼 때, 우리 선생님 귀가 참 잘생겼네. 귀가 이렇게 칼기가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칼기는 이제 그 철을 극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칼기 이렇게 칼같이는 날카로운 사람들 있잖아요. 귀가 이렇게 좀 둥글하고. 그런데 제가 그 어렸을 때요, 국민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영등포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때 그 당산동이라는 데가 아주 그냥 천막치고 학교 공부를 했어요. 천막치고. 또 그 뒤에 양평동에 미군 부대가 있었고, 그래서 진짜 우유 미군 물자 먹고 살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 학문에 관심을 뒀는지 모르는데요. 5학년 때인가 오는데 이렇게 이제 빵을 하나, 점심 일찍 끝나니까 배가 고파서 이제 빵을 하나 싸준 걸 먹으러 오는데, 어떤 스님이, 그때 우리는 어렸을 때 다 머리 빡빡 깎았습니다. 근데 내 귀를 이렇게 보더니요, 쌀알 있잖아요, 쌀알을 이렇게 여기다가 걸치더라고. 근데 거기 그때 우리 반 애들이 10몇 명 있는데 다 떨어지는데 나만 딱 걸치더라고. 여기를 보세요. 여기다가 쌀알을 얹어갖고 얹혀지는 사람 있나 보세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걸쳤어요. 그때 딱 걸치더라고. 이게 딱 쌀알이 여기에 딱 걸리더라고. 여기다 이렇게 딱 여기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근데 쌀알 딱 걸더니 동양 다니는 스님이, 목탁 스님이, 야, 너 부자 되겠다 그래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게. 그런데 제가 그 관상책을 이렇게 하고 귀를 보니까 그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죠.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다면 지금 그래도 수백억 재산 가고 큰 재벌 기업이 되는데 겨우 밥 먹고 사는데, 그래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론이 많아요. 이론이 많습니다. 많고, 또 눈썹이 이렇게 딱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장군 기질이지만, 이거는 흉폭한 눈썹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흉폭하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관상이론은, 그러나 이 관상이론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심성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관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은 제일 중요한 게 혈기, 핏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성이 나쁜 사람은 핏기가 이게 벌써 핏기가 돋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이마를 이렇게 펴서요. 여러분들이 남자고 여자고 이마를 펴서 이 핏줄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말로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딱 쳤을 때, 그리고 여자들은 이건 100% 이건 과부상이에요. 남편을 죽일 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왜 핏줄이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게 헛소리는 안 해요. 그게 왜냐? 심성이 몸에 있는 화기가 머리로 팍팍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상이론이 수없이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재미라고 얘기하는 너무나 절묘한 손금에 대한 걸 제가 좀 설명을 해볼까 그래요. 관상은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저는 관상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잘하는 분 한번 내가 모시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할 기회가 있지만은, 그러나 결론은 관상은 마음에 있는 심성을 읽는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쓰면은 얼굴이 편안해져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근데 이 손금인데, 이 손금에 대한 것도 이게 사실 이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른애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손을 쥐고 나오죠. 손을 쥐고 나오면서 손을 피면서 하늘의 기와 땅의 기, 천지의 기운을 받아서 운명이 정해지는 건데, 이때 손을 쥘 때 우리가 사조에서 얘기하는 태원처럼 손을 쥘 때 이 안에 얘의 운명을 쥐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자기의 운명이 있다고 보는 게 손금인데, 이 원리를 가장 신봉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리는데, 일본 말만 잘한다면은 이 원리만 가지고 가서 일본에 가서 자판을 깔아도 밥 먹는 건 걱정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손금 본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봐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신봉을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태어날 때 어머니 손에 쥐고 나오면서 이 운명이 정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손금이 좀 변합니다. 이건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손금은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왼손이 선천적이고 오른손이 후천적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오른손이 선천적이고 왼손이 후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왼손이 오히려 살아가면서 생긴 손금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오른손이 그런데 사실은 오른손 왼손을 다 보는 거고 오른손 왼손이 거의 다 같아요. 거의 다 같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타나는 점이에요. 손에 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시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접대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여자들 손을 이렇게 딱 봐서 병명 하나만 가르쳐줘도 이거는 도사 소리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타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손금이 프린트를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은 이걸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손의 모양을 좀 보겠어요. 사람의 딱 여러분들 손을 봤을 때 손의 모양을 보는데, 옛날에는 직업이 농공상이야. 그래서 농업하는 사람, 공업하는 손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들 손이 거칠죠. 또 막노동하면 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이 거칠고 크다. 그리고 지금 이게 체구가 큰 사람은 손이 클 수밖에 없죠. 운동선수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격이 거칠다? 그건 아니죠. 운동선수라고 다 포악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손의 모양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이거를 논하려고 그러진 마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손가락의 체형, 손이 크냐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체구가 큰 사람은 손이 크죠. 우리가 체구가 조그만 사람은 손이 조그맣지만은, 운동선수들은 이 손바닥이 운동선수들은 농구공을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쥐려면 손바닥이 얼마나 커야 돼요. 그 손이 거칠잖아요. 그러니까 손 모양 가지고는 성격이나 이런 건 판단하지 마시고요. 단 이거는 아시길 바라요. 사람의 운명은
이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5가지 중요한 선을 갖고 이제 보는 건데 그 손가락이에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 맞아요.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우리가 이 손가락이 이게 엄지지요. 첫 번째. 그 이 엄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기백을 말해요.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 엄지가 짧고 약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 용맹이 김유신이처럼 용맹이 계백처럼 용맹이 웅원한 사람은 이 5손가락 중에서 이 엄지가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굵고 큽니다. 그래서 이 엄지는 기백을 말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번째 거요. 요 두 번째 거는 이건 지휘력을 말해요. 이렇게 지시할 때 요걸 쓰잖아요. 지휘력을. 지휘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째 손가락이 이게 발달된 사람은 지도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제가 뭘 얘기하려면 건강을 알 수 있어요. 요 두째 손가락에 힘이 없고 이렇게 만져갖고 닿어요. 힘이 없고 이게 피기가 없잖아요. 약한 사람들은 꼭 주의할 게 있어요. 중풍 환자의 전초를 표시합니다. 이 중풍 환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손 핏기 중에서 두 번째 손가락의 핏기가 제일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봐요. 딱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침 놓을 때도 그런 거예요. 중풍으로 쓰러지면 침을 어디다 놓으면 돼? 여기다 놓는 거예요. 좋은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중풍 환자로 딱 여기를 찢어. 여기를 뚫어. 여기 피를 쭉쭉 뽑아내라고요. 두 번째 걸 빼서. 네? 아시겠어요? 오른손이나 왼손 다 양쪽 다 하세요. 양쪽 다 하세요. 네. 근데 우선 급한 대로 일단 오른쪽 왼쪽은 어쨌든 두 번째 손가락을 째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의 두뇌를 말합니다. 뇌를 말하는데 이것도 참 신기하게 맞아요. 세 번째 손가락은 기억력을 말해요. 기억력, 머릿속으로. 이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이게 길고 활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요, 같은 머리인데 창의력을 말해요. 창의력. 창조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기 손 이렇게 펴는데 유난히 요게 긴 사람이 있어요. 요게 네 번째 게 같은 손가락에서도 요게 긴 사람들은 인기가 있어요. 인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게 인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되려면 요 길이가 요게 좀 길다는 뜻이에요. 근데 뭐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건강하고는 관련돼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요 우리가 애지 새끼손가락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요. 요게 요건데 맞아요. 딱 맞습니다. 요거는 자기의 자식을 말해요. 자식을 말하는데 봐요. 이 새끼손가락이 저는 그래서 아들이 없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이 새끼손가락이 짧은 사람, 전 여기 유난히 짧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유난히 짧은 사람들은요, 자식복이 없어요. 그리고 자식복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심장질환 환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나쁜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짧아요. 그리고 힘이 약합니다. 근데 저는 심장이 약해요, 진짜. 그래서 같은 손가락 중에서도 유난히 짧은 거, 유난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저처럼 유난히 짧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제일 아주 유난히 남보다 짧아요. 그런 사람들은 심장이 나쁘고 그 다음에 자식복이 없어요. 그렇게 짧아 보여? 아니에요. 짧은 겁니다. 유난히 짧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짧은 사람들은 자식복이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자식복이 없는 거예요. 보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럼 길면 긴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되고 길면서 탄탄해야 돼요. 길면서 탄탄해야 돼. 그러니까 좀 두꺼운 게 좋아요. 두꺼운 게 길면서 탄탄해야 됩니다. 남자는 오른손을 오른손 왼손 다인데 하여튼 왼손은 선천적인 거고 오른손은 후천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엄지요. 엄지가 기백을 말하는 거고요.
이 엄지 손가락이 이게 유난히 짧은 환자들은 폐가 나쁩니다. 기백이니까 폐를 말하는 거예요. 폐가 건강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을 피세요. 손바닥을 폈을 때 이 손바닥 안에 건강이 나타납니다. 건강이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손바닥이 창백한 게 나쁜 거예요. 항상 핏기가 도는 게 좋습니다. 불구스름하고 창백한 게 나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빈혈이 일어나면 뭐예요? 손에 나타난다고 그래요. 손금에. 빈혈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손이 창백해요. 그래서 손이 따뜻하고 붉은기가 돌아야 돼. 그래서 이거 봐요. 우리가 요가가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게 손에 핏기가 안 돌면은 이게 자꾸 비비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박수 치면은 왜 복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걸 자꾸 비비면 핏기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어나서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손바닥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빈혈이 있고 이 혈기가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손바닥에 이게 붉은기가 흐릿해집니다. 핏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손바닥은 붉은기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데요. 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손금이. 근데 이 손금이 일정한 건 아니고 변하는데요. 이 왼손은 태어나서 그대로고 오른손은 후천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왼손도 바뀌어요. 바뀝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손이 커가면서 바뀌잖아요. 에?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맞죠? 맨날 공부만 하고 학자의 손과 막노동하는 사람이 10대에서부터 막노동하는 사람하고 손금이 형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 자기 살아온 과정에서. 그런데 안 바뀌는 게 있다고 그래요. 안 바뀌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여러분들 봐요. 생명선.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옛날에는 뭐냐면 생명선이 짧은 사람을 도사가 스님이 칼로 찢고서 갖고 백사까지 찼다고 그런 우리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긴 한데 바뀌지 않는 게 생명선입니다. 이거는 칼로 건다고 거쳐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자, 요 생명선. 우리가 일단은 명이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선은 우선 뚜렷해야 돼. 선이 굵고 뚜렷한 게 좋다. 그 다음에 끊어지면 나쁘다. 그러니까 이 생명선이 그런데 잘 봐요. 생명선이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잔병치레를 한다는 걸 말해요. 잔병치레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보면요. 이 생명선이 이렇게 타원형으로 곡선을 띠면서 길게 곡선을 갖고 길게 내려가야 돼. 길게 뻗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수경선이라고 왜 우리 손 여기 수경선 있잖아요. 예? 이 밑에까지 타고 내려오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 밑에까지 타고 내려오는 게 좋아. 수경선 밑에까지 타고 내려오는 게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장수한다 이렇게 봐요. 근데 설사 이거 밑에까지 타고 내려와도 이렇게 끊어지면은 아니 골골 앓면서 9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말고 뚜렷하게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거는요. 좀 이따 이제 운명선에서도 얘기하는데 요 생명선을 타고 여기서 요걸 타고 위로 올라가 셋째 손가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요게 운명선이라는 건데 남자한테는 꼭 있어야 될 선이에요. 그런데 운명선이라는 게 있는데 운명선을 얘기하기 전에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봐요. 생명선이나 운명선에 이게 이렇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유심히 보세요. 요렇게 되든가 요렇게 되든가 또는 돌기 모양이 되든가
또는 십자가 모양을 갖고 연결되든가 이러면은 질병이 일어날 조짐을 표시한 거야. 몸이 아플 징조예요. 근데 몸이 아플 징조인데 이거는 암의 위험이 크다 이렇게 그래요. 암의 위험이. 그래서 생명선에 별이 생기는 거다든가 돌기가 생긴다든가 이렇게 끊어지는 게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끊어지게끔 연결 이렇게 했다가 또 연결되고 이런 거 나타나는 게 이거는 암의 징조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꼭 가서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 있으면 꼭 뭐예요? 암 검진을 꼭 받도록 하세요. 암 검진을 꼭 받도록 하시길 바라요. 그걸 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여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생명선이요. 대부분 이런데 미리 얘기하면은 요 생명선 말고 이제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을 이렇게 펴보면 하나는 생명선이고 하나는 이렇게 요로 이건 이렇게 이쪽 수경대 손목으로 내려가고 하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우리 요 손바닥 요쪽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죠. 요 선을 뭐라 그러냐면 두뇌선이라고 그래요. 두뇌선. 근데 요 두뇌선은 우리의 말 그대로 머리에 대한 그러니까 두뇌선이 발달된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이거 봐요. 왜 여러분들 손금을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 생명선하고 두뇌선이 일직선으로 붙은 사람이 있죠. 하나로 된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혈액형으로 얘기하면 AB형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면은 좋으려면 아주 좋지만 나쁘려면 아주 나쁘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외고집입니다. 외고집이에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아주 좋지만은 나쁠 때는 아주 보통 사람보다 아주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장수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일이 잘 될 수 있고 그러긴 한데요. 외고집이고 그런데 장수하는 걸 내면 역시 생명선이 수경선까지 와서 닿아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곡선을 갖고 딱 뻗어야 돼요. 곡선을 갖고 자 그래서 이 선이 이렇게 별 같은 모형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뇌선은 이거는 우리의 판단력을 말하는데요. 두뇌선이 발달되는 것도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타원형을 띄고 이렇게 붙여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감정선이에요. 그 다음에 좀 크게 그리면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생명선, 그 다음에 두뇌선, 그 다음에 여기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은 그게 뭐냐면 감정선이에요. 이게 감정선입니다. 요 감정선은 말 그대로 우리의 뭐냐면은 남녀간의 이 애정을 표시하는 선이에요. 감정선. 그러니까 이거 봐요.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감정선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올라간 사람들. 대부분 다 유사한데 이 감정선을 타고 이렇게 오른손까지 막 이렇게 막 쭉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게 곡선을 띄고 이렇게 많이 올라갈수록 다정다감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이 풍부합니다. 이 감정. 예, 맞아요. 예, 그런 사람 감정이 풍부해요. 그래서
예술적 감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예술적 감각을 이렇게 이게 이 감정선이 많이 올라갈수록 예술적 감각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해도 아주 오손도손하고 아주 애틋하게 해요. 다정다감하게.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 말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주 뻣뻣해. 감정이 약해요. 그래서 곡선이 좋아요. 곡선. 끊어지지 말고요. 끊어지지 말고 곡선이 좋아요. 감정선은 그걸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지는 건 나쁘고요. 끊어지지 말고 한 번에 올라가되 곡선을 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셋째 손가락을 타고 가는 이게 운명선이에요. 우리가 운명선이 있고 또 옆에 넷째를 타고 가는 게 요게 태양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남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건 요거예요. 운명선과 태양선이에요. 우리가 장수를 하면 뭐 할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장수해야지. 가난뱅이로 살아서 장수하면 뭐 할 거예요? 바로 이거 봐요. 요 운명선과 태양선은 이 운명선의 이거는 자기의 직업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운명선과 태양선이 잘 발달한 사람은 반드시 직업적으로 성공한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는 운명선과 태양선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없는 사람도 있죠. 없는 사람은 뭐냐면은 주부라든가 한 가지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 자 봐요. 농부. 농부 이선이 없으면 어때요? 농사 짓는데 이선이 없으면 어때요?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뭐하고 상관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탤런트가 이런 선이 없으면 이거 절대 성공 못해요. 자기 직업적으로 성공을 하려면요. 어떤 분야든지.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역학업계에서 이재훈이라는 이름을 내려면은 운명선과 태양선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올라갈수록 좋아 이렇게 쭉쭉. 그래서 저는 이 운명선이 가운데 손가락을 타고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 버렸어요. 이게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선도 이게 올라갈수록 좋아 이게 많이 올라갈수록 좋아요. 이런 사람은 근데 특히 요 태양선이 이게 곧게 길게 뻗잖아요. 뻗으면은 이거는 인기를 얻어요. 자기 직업에서 반드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를 얻으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없다고 그래서 태양선이 없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돈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 되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자기 직업에서 인기를 얻는 거지 부자 되는 거하고는 별개라고요. 그러면 그래서 인기인들은 이 운명선과 태양선이 이게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있다고 그래서 무슨 뭐 부자 되고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태양선에서 꼭 하나 알 게 있어요. 이 태양선을 있는 사람의 경우에요. 태양선을 여기 운명선을 가운데 지르는 운명선이 있고 이렇게 태양선이 있는데요. 태양선이 있습니다. 태양선이 있는데 이 태양선이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요. 태양선이 이렇게 끊어지다가 이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태양선이 이렇게 끊어지는 사람들은 이거는 직업에서 반드시 애로를 겪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데서. 그러니까 여기 손금을 보면은 아예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은데요. 만약에 있는데 이렇게
운명선이 있고 태양선이 있는데요. 이 태양선은 넷째 손가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끊어져서 점으로 된 이런 상태는 이거는 반드시 한 번은 실패한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운명선이나 요 봐요. 운명선과 이 태양선이 끝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뭐 다 가진 않아도 여기서 이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방면에서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재주가 있다. 그림도 조영남이처럼 그림도 잘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사업 수완도 있고 이거 참 좋은 거예요. 이게 다방면에서 재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한번 그런 자기 그렇게 끝이 이렇게 운명선이 딱 가는데 운명이나 태양선이 가는데 이 끝이 딱 이렇게 세 갈래로 뻗어가 이렇게 이런 게 참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방면에 재주가 있어요. 근데 다방면에 재주가 있는 거하고 돈 많이 버는 부자하고는 별개예요. 부자가 되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얘기하는 우리가 부자선을 봐야 돼요. 재운선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요. 여기를 우리 아까 그 그림 보면은 요거 이제 재운선을 하기 전에 여기가 금성구야. 여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우리 운명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선이 있고 여기를 우리가 여기를 금성구라고 그래요. 여기가 금성구예요. 여기가. 에? 여기 금성구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엄지 손가락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금성구예요. 그 금성구가요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렇게 쓰면 금성구가 넓을수록 좋아요. 금성구가 짧은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이 짧아요. 금성구가 넓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거 봐요. 저도 그렇지만은요. 여기 금성구에 선들이 막 이렇게 가 있죠. 유난히 많이 가 있죠. 저처럼.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해. 고민을 안 해도 돼야 될 고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요. 안 해도 될 고민을 자꾸 하고 그리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요. 다정도병이야. 쉽게 해서 다정도병이야. 다정도병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잔근심이 많아. 잔근심이 많아요. 잔근심이 많아. 그래서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근데 그거 갖고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쓸 건 없지만은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근심은 스스로 안 해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자질구레한 건 신경을 쓰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금성구 그리고 또 요 금성구의 핏기를 갖고 핏기 여기 붉기 있잖아. 핏기를 봐서 붉어야지 그게 붉지 않고 희고 핏줄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심장이 나쁜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무조건 심장이 나쁜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걸 하면은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했죠. 생명선. 그 다음에 그 영양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양선이라는 거는 운명선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운명선을. 그러니까 영양선이라는 거는 없어도 상관없어요. 영양선은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왜 생명선 있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영양선이 있잖아요. 저도 있는데요. 그 영양선이 있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두 가지 직업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그 영양선을 빼뜨렸죠.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운명선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 영양선을 하나 그랬죠? 예? 여기 우리 표에서 생명선을, 이게 우리 생명선하고 여기 영양선을 했잖아요. 이거는 없어도 되는데, 이건 보조선인데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뚜렷한 사람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가져요. 두 가지 직업을. 근데 그 없어도 그건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손금은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손금이 변하는데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변하는데 얼굴 피기처럼요. 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손금들이 끊어집니다. 나쁜 마음을 먹으면 사람의 피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 피순환이 안 되니까 이 손금이 자꾸 끊어지. 이렇게 있던 선이 이렇게 끊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게 불길한 징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봐요. 우리가 자, 여기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감정선이 있었잖아요. 요 위로 올라가는 감정선이 있는데, 요 끝에, 요 새끼손가락 끝에 여기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그러죠. 선이 있어요. 요 선을 결혼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건 꼭 알아야 돼요. 요게 신기하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걸 보고 여기에 선이 두 개가 있고 너 두 번 간다, 세 번 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요 선이 두 개가 있으면 두 번 가고 세 개가 있으면 세 번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건 상관없고요. 하나가 있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선이, 결혼선이 이렇게 뚜렷하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선이 여러분들 이렇게 요 위에 이제 재운선이 있는데요. 재운 봐요. 지금 내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요. 이거 봐요. 우리 저 표를 갖고 봤을 때, 볼 때 여기 이제 이쪽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감정선이 가잖아요. 감정선. 요 새끼상권에 요게 두 줄이 있든 세 줄이 있든 요게 결혼선이에요. 결혼선이고, 요 위에 감정선 위에 요게 요 새끼손가락이나 요로 요쪽 여기로 이렇게 뻗어가는 요게 이제 재운선이에요. 재운선. 좀 이따 얘기하겠고요. 근데 요 결혼선이 결혼선이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요 넷째 예를 들어서 하여튼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올라갈수록 좋다고 그래요. 일단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손금선, 요 결혼선을 보면 이게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게 아니라 애인이 많다고 그래요. 즉 뭐냐면은 다정다감해 사람이. 내 부인 빼놓고 내 남편 빼놓고 딴 부인 딴 남편은 무조건 좋아해. 예를 들면은. 그래서 너무 다정다감하고요. 그렇다고 결혼을 여러 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신기하게 한번 여러분들 검증해 보세요. 이거 봐요. 내가 결혼할 때는요,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리는데요. 내가 결혼할 때는 결혼선이 이렇게 있었어.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았어도 이렇게 있었어요. 이랬었어. 근데 결혼해서 한 10년쯤 살다 보고 어느 날 보니까 이 손금이 이렇게 꺾어져 일로. 어느 날 보니까. 예? 아시겠어요? 여기 손을 이렇게 보면은 끝에가 아래로 쳐져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쳐져요. 어느 날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혼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맞습니다. 이혼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은 남자고 여자고 이게 꺾어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위험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때 그러냐. 제 말에 틀리나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세요. 여자고 남자고 100% 맞아요. 뭐냐면은 요 결혼선이 위로 올라가는 게 좋은데요. 좋은데 요 결혼선이 이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라고 칩시다.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새치기가 하나 나와요. 이게 갈라져. 결혼선이 끝이 갈라져요. 끝이 갈라져 갖고 우리의 요게 지금 감정선이거든요. 요게 우리의 감정선이 있어요. 요게 이렇게 감정선이 있잖아요. 우리 그 그림 보면은 결혼선 밑에 감정선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올라가다 여기서 여기 가지가 하나 탁 치면서 이렇게 떨어져. 이렇게 감정선을 밑으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 이렇게 그런 사람 있나 보세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잠깐만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 건 얘기하지 마시고. 예. 자 봐요. 어느 한순간에 없다가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이 결혼선이요. 요 결혼선이 이렇게 두 줄이든 한 줄 이렇게 있다가 여기 감정선인데 이렇게 한 줄로 있다가 여기서 가지가 치면서 이렇게 떨어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뭘 말할까요? 남자고 여자고. 이거는 집에서 부부간에 합을 안 하고 다 외도만 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집에서는 아예 안 하고 바깥에 나가서만 외도를 할 경우에는 선이 이 아래로 떨어집니다. 신기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하는 건 아니고요. 집에서는 10년 동안 안 해. 제 말이 틀리나 보세요. 그렇게 해봐요. 집에서는 10년 동안 안 하고 바깥에서만 해. 그런 사람은 남자고 여자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아니 집에서 10번 하고 바깥에서 한 번 하는 건 상관없고요. 그거는 괜찮고요. 집에도 10년 안 하면 기다려줄 여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샀다는 사람. 근데 60이 넘어서 집에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하는 친구들 몇 안 돼요. 60 넘어서 집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만 10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선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디서 손을 보는데 어떤 여자가 남자고 여자고 말이에요. 남자고 여자고 여기 결혼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여기다 가지를 치면서 이렇게 아래로 빠져. 요 감정선 밑으로 빠져. 이렇게. 요거는 결혼을 했어도 부부지간에 운의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깥에 나가서만 하는 거야. 그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거는 바로 뭐냐? 그거를 말하면서 이게 갈라잖아요. 이렇게 갈라. 그러면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이혼수라고 그래. 이걸 이혼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선이에요. 그러면 운의 정이 떨어지니까 그 부부 생활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이혼선이다라고도 그래요. 이혼선이다라고도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재운선이에요. 재운선. 그러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손금을 기본적인 것만 이제 우리가 알아두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운선은 뭐냐면은 새끼손가락으로, 이게 사람에 따라 좀 달라요. 거기 우리 표에 보시면은요. 표에 보시면 재운선이 있는데 태양선하고
태양선하고 이렇게 태양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태양선 봤죠? 태양선하고 같이 붙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재벌선 꿈입니다. 태양선하고 재운선이 같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일반적인 재운선은 새끼손가락 요 끝에요. 요 새끼손가락을 타고 요게 재운선이에요. 새끼손가락을 타고 올라갑니다. 새끼손가락을. 근데 이 새끼손가락하고 이 재운선은 굳고 길게 뻗을수록 길게 뻗을수록 부자손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새끼손가락인데 이게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길게 뻗을수록 부자손 꿈이에요. 그런데 요걸 알아보세요. 요게 재운선이 있고 옆에 이렇게 요 재운선 옆에 이렇게 가지 새치기선이 이렇게 많이 난 사람들은 뭘 말하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말수완이 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아. 말주변이. 그렇다고 돈이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재운선이 있는데 여기 선이 이렇게 가지가 많은 사람들은요 말주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어요. 뭐냐면은 이게 재운선이 이렇게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지고 이게 많은 사람들은 이건 사기꾼이에요. 재운선이 끊어지고요. 끊어지는데 이 선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건 말로 사기쳐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재운선이요. 자, 그러면 재운선이 없는 걸 지금 걱정하시는데 재운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거는 한 가지 직업만 가지면 돼요. 한 가지 직업만 가지면 되고요. 한 가지 직업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직업만 가지면 돼요. 자기 하던 일 한 가지만. 이게 없는 사람은 재운선이. 근데 부자가 되려면 재운선이 있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끊어지면 나빠요. 끊어지면. 그 다음에 재운선이 있는데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이것처럼 사기꾼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돈 욕심을 내고 그러면 여기에 별표가 막 생겨요. 이렇게. 이거는 돈으로 고통을 받을 수예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별표가 생기고 막 이렇게 십자가가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재운선은 그냥 한 군데로 닦아야지요. 닦아야지 이게 끊어지고 막 여기에 막 십자가가 생기고 이런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은요. 모든 선은 이게 우리가요. 모든 선은 거기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운명선은요. 운명선. 이 운명선하고 태양선은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운명선하고 태양선은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선하고 두뇌선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우리가 두뇌선이 좋으면 생명선도 잘 발달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뇌선이 잘 발달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두뇌선은요. 두뇌선은 뇌를 많이 쓰는 게 좋아요. 그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늙어서 치매를 안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뇌선하고 이 선이 연결성이 있어요. 생명선하고 두뇌선은 같이 가는 거고요. 운명선하고 태양선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선하고 결혼선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요 운명선이요. 이 운명선이 이게 끊어지잖아요. 운명선이 아예 없으면은 한 가지 직업만 하면 되는데 운명선도 모든 게 끊어지는 게 나쁜 거예요. 운명선이 이렇게 가다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직업상 반드시 실패를 겪어요. 실패. 반드시 실패를 겪는다. 그리고 재운선은요. 재운선은 없어도 없다고 해서 가난뱅이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가난뱅이를 말하는 건 아니고 있는 게 좋은데 끊어질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거예요. 끊어질 바에는.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명선이나 태양선이 있는 걸 옛날에는 피했어요. 여자들의 경우에 운명선이나 생명선이 있으면, 운명선이나 태양선이 있으면 이게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힘이 들어서 나쁘다고 봤는데 오늘날은 안 그래요. 오늘날에 여자 대통령이 될 판이니까 여자도 운명선이나 태양선을 갖는 게 좋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류계에 빠지는 뜻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자가 화류계에 빠지는 거는 운명선, 태양선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결혼선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기하게요. 이 결혼선이 2개가 있든 3개가 있든 상관이 없는데 많은 사람일수록은 다정다감해요. 그렇다고 결혼 여러 번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만 있든 하나가 있든 2가 있든 상관없는데요.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지 이렇게 꺾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건 가정이 파괴될 징조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실험을 해보세요. 본인 스스로가 만약에 어린 사람이라면 50이 넘어서 집에서는 부부관계를 하지 말고 10년 동안은 바깥에 나가서만 해봐요. 이 선이 이렇게 있던 게 꺾어집니다. 신기하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외도만 하는 사람이구나. 100%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운명이요. 사람의 운명이 죽는 사람, 그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손금은요. 손금에서 특히 이걸 봐요. 손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생명선에서 반점이 나타나요. 즉 반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반점.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지금 몸이 나쁘다는 징조예요.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운선은요. 재운선 그리고 손이 생명선하고 감정선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일직선인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막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성취욕이 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성취욕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운선이요. 아까 요 재운선이 자, 요렇게 새끼손가락에 올라가는 재운선이요. 재운선이 이렇게 막 끊어지고 별표가 생기고요. 이렇게 이런 반점이 생기잖아요. 반점이 생기면은 이거는 반드시 사업하다가 사업상 실패를 한다는 걸 표시해요. 그러니까 이 재운선이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막 십자가가 생기면은 사업을 멈춰야 돼요. 이건 사업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요. 하여튼 끊어지든가 뭐 별 모양이 생기든가 이런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겁니다. 그리고 뭐든지 선은 굵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잘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금에 씨알 같은 거, 손금에 자관 이런 씨알 같은 게 자꾸 생기는 게 나쁜 거예요. 그건 금 자체. 원리는 간단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끊기는 게 나빠요. 그런데 이런 건 좋아요. 여러분들 손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이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연예인들 내가 이렇게 볼 때 보면은
이 운명선하고 태양선 사이에 이렇게 별표가 있어요. 별표. 이렇게 별표. 이런 별. 이런 거는 인기가 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 운명선하고 태양선 사이에 이렇게 별 같은 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기를 얻는다는 징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곱게 쓰면은 손금이 순해지는데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이것도 나쁜 마음을 먹으면은 손금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 손금도 우리가 핏줄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거든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자꾸만 이게 피가 끊기기 때문에 손금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금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장난 같지만은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남자는 운명선하고 태양선이 짙게 곱게 뻗고 재운선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재운선이 곱게 뻗고 있는 사람들은 일단 손금적으로 부자라고 그래요. 부자 손금이고, 또 없는 사람은 한 가지 직업만 하면 돼요. 한 가지 직업만. 그러니까 집에서 살림만 하는 가장주부는 운명선, 태양선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생명선이고 감정선이고 두뇌선은 하여튼 끊기는 게 나쁜 거예요. 끊기는 게 나쁘고 올바르게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손가락 마디를 갖고 건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예를 들어서 환자가 예를 들어서 심장병에 쓰러졌다면 이 새끼손가락을 따세요. 그러면은 피가 순환이 됩니다. 그다음에 뇌출혈로 쓰러면은 두째, 셋째를 따세요.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이 손금을 하려면 뭐 하나하나 자세히 하려면은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일본서 이렇게 이걸 활용해 보면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장난 삼아 할 때도 많은데 꼭 맞는 것들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꼭 맞는 것들만. 안 맞는 거는 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기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손금에서요. 여기 특히 이제 재운선이 있어요. 재운선. 그런데 이렇게 잔금이 많은 게 아까 말수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재운선이 이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사람들 끝에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각도에서 돈을 잘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 주안도 있고 주식 투자에서도 벌고 부동산 투자에서 뭐든지 성공해. 부자, 이 좋아요. 다방면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손금에 이렇게 끝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좋은 건데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나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운명선에서요. 운명선이 이렇게 곧장 걷는 게 좋은데 운명선에서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별이 떠, 별이. 이렇게 별이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 번 실패했다가 성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금을 보면은 운명선이나 태양선, 운명선의 태양선에 보면 이게 여기 이 중간에 별이나 이런 게 이렇게 떠요. 이렇게. 이렇게 별이나. 이런 건 한 번 실패하고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금은 사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재미를 보는 거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이 손등을 이렇게 피세요. 손등을 폈을 때 핏줄이 이렇게 손등을 폈는데 손등이에요. 손등이에요. 손등을 했는데 핏줄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핏줄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부모덕이 없어요. 부모덕이 없고 자수성가해야 돼. 자수성가형이에요. 손등을 보면은 핏줄이 우리 손등이 있잖아요. 여기 핏줄이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둥그렇게 핏줄이. 대부분은 그냥 핏줄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핏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요. 저는 여기 지금 핏줄이요. 핏줄이 여기서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부모덕이 없고 저기 자수성가형이에요.
나도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형들 도움을 받았지만 내가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해서 박사학위 딴 사람이에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자수성가형들이 대부분 그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